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일 청담 표현어학원과 열린 수학으로 다시 첫 개원을 하게 됐어요. 표현어학원과 열린 학원으로 저희가 개강하는 거에 대한 또 축하의 자리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도 오셨어요? 고등학생도? 좋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오늘 강의 들으려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1만 시간을 채우시면 스카이 가고 5천에서 8천 시간을 채우시면 언더 스카이 가고 3천에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1시간, 중학교 때는 하루에 3시간,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고등학생 평균 5시간 해야 평균 되면 3시간이죠. 이 정도 공부량이 충분히 쌓이면 여러분들 모두 다 원하는 스타일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요거 아까 공부 내용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암기 베이스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갈수록 그 내용을 바탕을 이해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바로 개념도 이해 안 되는데 문제집부터 푸는 애들 많죠.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초, 중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었거든. 근데 그걸 고등학교 때 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험을 째라는 거죠. 중간, 기말 보면 땡이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만 보면 해도 문제가 안 생겨. 그럼 고등학교 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수능 시험이 있죠. 이번 시험만 보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번 시험들이 모여서 맨 마지막에 전체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시험만 보면 했다가는 수능을 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이거를 외우지 않을 수 있을까를 노력하셔야 돼요. 찾아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읽어보고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모음그림을 쳐야 된다고. 그래야 수능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엄마를 괴롭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공부해야 돼서 의무감해져서 타성에서 관성에서 그냥 읽었던 책장 말고, 설명 안 됐어, 뭐야, 맞아, 요때가 제일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즉,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냥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은 금방 증발하지만 내가 궁금해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보고 오래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예요. 자기 전에 그 외운 거 30개 다시 한번 보고 모르겠는 거 있잖아,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하나만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표현 어학원 그 열린 수학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내가 틀렸어 몇 개. 기분 나빠. 진짜 내가 완전 화나. 즉, 학력고사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시험이고, 수능시험은 할 수 있느냐, 역량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들어보셨죠? 학교 내신은 괜찮은데 수능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학력고사, 모의고사는 되는데 학교 내신은 되는데 학력고사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수능은 그게 존재하죠. 왜 그런지 따져보셨어요? 시험의 속성 자체가 달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지식이냐, 역량이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으로 바뀐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시험에 맞게 내 채비를 해야 돼. 잘 들으세요. 꼼꼼하던 대범하던 막론하고 영어 단어는 많이 쉬고요. 그래서 많이씩 까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능률 복귀가 60일 치잖아. 20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네 번째 볼 때 하루에 1일씩씩 보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대범하던 꼼꼼하던 막론하고요. 그래서 어학원이나 우리 표현어학원에서 많은 단어를 외우기 시킬 때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이겨내세요. 그리고 그걸 다 완벽하게 100% 외우려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몸속에 DNA를 간직을 해야 나중에 진짜 풍성한 보캐블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많이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그만 카드, 암기 카드 같은 거 아시죠? 거기다가 자기가 외운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앞에다가 영어 단어를 쓰고 하나만 쓰고 뒤에다가 한글 뜻을 쓰세요. 한글 뜻을.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다 모으세요. 내가 영어 단어장에서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가 있거나 동의어, 요요, 파생어가 많이 나오거나 명사형, 부형사형, 부사형이 특이하거나 그런 단어들 있잖아. 나오면은 앞에 영어 단어 하나만 쓰고 그 단어 뜻 뒤에다 쓰고 통에다 모으세요. 그러면 보다가 심심할 때 통에서 꺼내서 봐봐. 영어 단어를 생각을 해보고 뒤에 맞춰봐. 맞았잖아. 그럼 맞춤 통에다 넣어. 오케이? 근데 못 맞추겠잖아. 뜻 한번 보고 맞다 하고 다시 통에다 집어넣어. 원래 통에다. 그렇게 해서 이 맞춤통으로 모든 단어장이 다 옮겨지면 그때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꺼내서 봐. 그럼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저쪽을 또 옮겨. 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여기 다 차지. 그래 더 이상 일로 넘어가지 않죠. 그럼 완전히 내 거가 된 거야. 이걸 왜 하냐면 막 기분 좋고 머리 상쾌하고 막 레이저 쓰고 이럴 때 풀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수학 이해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개념 이해.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이런 경로를 배우는 거고, 중학교 수학 문제는 이런 경로를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이런 경로를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저 수학 경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 경로 그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힘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저 외운 것만 나오지도 않아요. 세 가지 이해를 통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이해. 그게 뭐냐? 오늘 공부한 개념을 책을 안 보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개념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돼야 개념 이해. 그냥 보고 알겠는 건 개념 이해가 아니라 개념 독해지.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은 이 문제의 어느 부분을 보고 어떻게 이걸 풀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뭘 마킹해 놔야 될지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배워나가는 단계부터 마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었지.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어디 갔어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나와도 이 경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영어 수학에 대한 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모쪼록 남은 강의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시고 뭘 또 하시려고. 자, 잠시 후에 그 다른 선생님들 함께 이렇게 모셔서 간단한 질문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역시 명성대로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지루하지 않게 한 시간 동안 저도 사실은 이미 이 시기를 지났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는 지금 3살이에요. 네.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는, 들을 필요도. 그런데도 이게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보면 좀 대단한 선생님들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파주 지역에서 학원 설립하셔서 4년 만에 저도 이게 프로필 못 깜짝 놀랐는데 2,000명, 과목당 학생 수 2,000명을 돌파하신 아주 어마어마한 강의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식회사 열린교육의 대표이신 고순환 선생님 모셔서 고입, 대입 전략에 관한 아주 짤막한 강의를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학원 개원 4년 만에 2,000명을 돌파한 강의는 하지 않는 주열린교육 대표 고순환입니다. 아직 박술 때는 아니고요.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냐면 어머니께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 저희 선생님들 조금 앞에서 나와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 그 추운 겨울날 히터도 없이 딱 방실 4개에서 학원을 시작해서 2010년에 방법당 2,000명 학생들을 돌파한 주 열린교육 대표 고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짤막하게 약 15분간 제가 준비한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초등, 중도 어머님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이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뭐 수학생활 꼭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4학년 때 벌써 포기한대요. 우리 아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가 의사라든가 검사 꿈이라고 말하면 되게 안심하시죠. 근데 제 마음을 가장 파고드는 좀 안타까운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 이런 말입니다. 파주를 떠야 하나? 이런 말 동의하시나요? 직업 때문에? 아닙니다. 파주를 떠야 하나 이 말에는 아마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 나왔어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왜 파주 떠야 하나? 제가 전문 리서치 기관을 내봤습니다. 왜 파주 학부모님들은 파주를 떠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봤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파주는 교육이 낮다. 파주는 보낸 고등학교가 없다. 파주에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게 전문 리서치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강남에 계시면, 대치동에 계시면, 목동에 계시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데 왠지 파주에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주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죠? 영재고 아이들은 주로 대학 어디 가죠?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특목고를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과고, 대원을 동계 평산고, 서울대 합격자 수 1위부터 22위까지가 전부 다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입니다. 스카이 대학 순입니다. 용인의 뭐 2위인데 서울 88명, 연대 82명, 98명, 상산고 57명, 고향을 볼까요? 서울 21명, 연대 94명, 고대 87명이다. 물론 재수생도 포함되어 있고 주거업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주 지역에서 서울이 몇 명 갑니까? 파주 전체에서. 거기에 비하면 한 개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향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차로 과속하면 정확히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파주에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지? 이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가 있습니다. 본종고등학교. 그렇죠? 본종고등학교 있죠. 본종고등학교가 아마 내년 되면 굉장히 스타일하다는 분들 많이 갈 겁니다. 파주와 일산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이 학교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반 3등급 라인트가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한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설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신 평균 거의 190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에서 1, 2, 3등급에 갈 수 있습니다. 군인자는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강탄에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양천고등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죠. 또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면 전국 같은 경우도 기숙학교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27개 학교입니다. 교화고, 금천고, 동태고, 문산고, 문산여고, 봉천고가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죠? 한민고 신설됐죠. 그 다음에 광탄고, 문산여고, 상강고, 세강고, 유공, 파주고, 파주여고도 있습니다. 총 15개가 있죠. 그래서 파주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은요, 약 50개 정도의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딱 보니까 앞에 있는 학교들은 그림도 많이 놔뒀고 뒤에 있는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일반고 역시 가면 안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특목고와 일반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학, 점수일 겁니다. 거의 그것을 보고서 우리 아이 성적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주 지역에서 나오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왜? 파주 지역 학교와 선생님 수준이 낮춰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는 평균 집단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익힘책에서 거의 대부분 됩니다. 교과서에서 됩니다. 영어도 교과서 본문에서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한두 개 정도 문제만 어렵게 냅니다. 중1, 중2, 중3 보육 성적이요. 167점에서 200점 만점이거든요. 일산의 아이들은 40%고요. 파주 지역에서는 다 공부하는 아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학교 중간 기말고사 영어 수학 점수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점수를 빨리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어는 중3들 다 완성을 합니다. 그게 특목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아이 상태를 가지고 맞습니다. 자고 고등학교 정보를 파악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영어, 수학 성적이 어떻고 실제 실력이 어떤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당히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반에서 1, 2등 하면 연고대 가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1, 2등 해봐야 인성을 하겠는데 라고 변했습니다. 파주에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가는 학교가 어디냐면 건대, 동국대, 국민대입니다. 보면은 어린이들 이제 앞으로는 영어, 수학을 공부하면서도요 독서라든가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들 열심히 한다면 일반고에서 수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어머니 요즘에 우리 아이 문과를 보낼까 이과 보낼까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가 있어요. 시험을 했니? 그 좌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과 가서 시험하기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이과 트렌드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우리 아이가 꼭 수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과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여고에 많이 있죠. 밑에 카네콘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파주 지역 혹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이 학교가 아니라 지금 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의 현실이 이게 아니라 이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학부모께서는 앞으로 3년, 4년, 5년, 6년 후에 여기 있는 학교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저희 학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고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연 안 하시는 그 사장님이신 거예요? 한번에 저땅 많이 열리시는데 좀 관리 좀 하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로 교육에 대한 좋은 정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MBC 진로 진학센터인 투모라이즈 대표이시고 서울교육대학원 외래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임정빈 대표님 모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MBC 아카데미 진로 컨설팅 투모라이즈 임정빈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학을 위해서는 진로가 꼭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진로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에서 약간의 트렌드의 변화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명쾌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도저히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봇교육센터에 가서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것을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갈 줄 활용하고 싶은데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보조강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구상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로봇 킷과 맵 같은 것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보시면 발명 동아리 들어가 있잖아요. 저 발명 동아리에서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로봇 대회를 계속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옛날의 기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아리 아이들끼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저기 FLL 코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레고 로봇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데 한국의 대표팀을 선발하는 국내 예선전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이철수 학생이 있는 팀이 전 세계 출전권을 2장을 따냅니다. 하지만 로봇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기 보시면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그걸 노력하는 학생들은 자극을 받아요.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요구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조금 보시면 저게 작년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 21세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 첫 번째 우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은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 더하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성까지도 갖추고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 전형에서는 비록 여러분들의 성적과 수능 성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주장한다면 그 인정을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겠다는 그런 전형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것들이 아까 이병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대입 전형들이 우리나라에 반영되고 있고 이것은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에 대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나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진로 적성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춘 적합한 직업들을 좀 추천해주고요.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연봉 수준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를 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계열을 선택한다면 그 계열 안에 나에게 맞는 학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과를 결정했다면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딘지를 결정하고 이곳으로 여러분만의 로드맵을, 진로 진학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로드맵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공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스케줄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와 여러분들의 성적을 잘 매칭시켜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진로까지도 함께 관리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 저희 투모라이즈에서 함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열린 학원과 함께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함께 도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이경훈 선생님하고 고순남 대표이십니다. 성함이 특이하십니다. 고수인 남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분들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궁금한 거 질문 많이 있는 시간 드리기가 힘드니까요. 한 3-4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생인데 수학 선행학습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수학이 3년 동안 배우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원래는 수능 전까지 배우면 그게 본 진도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학교가 없죠? 그렇게 나갔다는 엄마들이 수류탄 들고 총 들고 학교를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2년 정도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서 첫 번째 부담이 와요. 일단 학교에서 제 정규 과정보다 빠르게 배운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때라든지 초등학교 때 수학 대비 개념적으로 깊어지고 문제풀도 많아지고 응용도 심하고 신유형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초중 때처럼 그냥 단순히 한 번 배워가지고 얄팍하게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진짜 진탕 노력했을 때 85점이에요. 그게 100점 만점에.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 선행을 지금 고1 과정 1년치 수원에 대해서 3번을 반복했어요. 정석으로. 근데도 고등학교 수학 적응하는 데에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선행은 일단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많이 고등학교 2년치 이런 거를 선행해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뭘 배우는지 모르고 배우면서 까먹고 동시에 이런 식의 선행은 좀 하지 마시고 한 1년치 정도는 그걸 차라리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다만 자기 기본 수학 성적 중학교권 어느 정도 잘 해놓고 이 정도는 답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자기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을 다니냐 마느냐, 이과를 듣느냐 마느냐는 내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학원을 다녀요. 고 대표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아까 제가 했던 칭찬은 없었던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네, 책이 보이자 갑자기 질문자가 늘어나는 우리 어머님께 한번 기회 드려볼까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나오시기 좀 불편하시니까.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이과 학생 수가 상당히 작아요. 30명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이과를 가고 싶어 하고, 저는 학생 수가 그래도 조금 많은 문과를 선택을 해서 복수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자꾸 이과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제가 좀 편해요. 어머니 처음 봐도 삼촌 보듯이. 요즘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과 수도 적고 그러니까 거기 말고 문과로 해서 이렇게 좀 여러 선택 넓은 걸 갔으면 하는데 아이는 이과 갖고 싶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과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학생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결정한 대로 가서 대학에 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재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을 겪는다면 그게 부모님께도 행복한지는 또 고민이 될 텐데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부모님께 조언을 주시는 게 맞는 거지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혹시 강요의 모습으로 끼어든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책임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과는 2등급일 때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인서울에서. 근데 이과는 수학이 3등급이 나와도 과하고 연결시켜서 3등급 되면 그래도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과는 더 선택하는 애들은 적은데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3등급 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한다면 밀어붙이세요. 이거 가지고 그게 맞아요. 이제 1학년 들어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얼마나 나오세요? 1등급 나와요. 그 수학을 좋아하나요? 재밌어? 네. 이과 가세요. 요새 시대가 대학 들어갈 때 생각이 한 번 있고 들어가서 생각이 있고 졸업할 때 생각이 있고 졸업하면서 생각이 있고 사회 진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이 바뀔 때마다 자기 진로 이렇게 여기저기 좀 두드려 볼 텐데 그 두드려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랬을 때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문이과 막론하고 어쨌든 수학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수학이 어쨌든 더 자신이 있다면 이과를 지원해서 좋은 대학 갈 공산이 커요. 그리고 설사 아니면 그때 나중에 또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나중에 굳이 그것 때문에 수행 추궁 당하실 필요도 없으니 아이가 바라고 또 뭐 학생 수가 적으니까 내신이 문제다? 거기서 1등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걸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도전을 해야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융합형으로 나왔는데 성적도 융합형인 거예요. 성적도 융합형.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 융합형 되지 뭐. 근데 이제 대입에서는 아직은 지금 고1은 그게 적용이 안 되기 고1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돼서 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부모님은 웬만하면 이과 선생님들 질문 답을 종합해 보면 이과 보내는 걸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융합형인재라는 단어의 정의와 아직 그 진로의 방이 결정되지 않은 것의 표현이 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기초의 소양과 자기의 전문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융합형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아직 그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진로 지도할 때 이렇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없는 아이들은 첫 번째는 성적이 낮아서 어느 부분에도 내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학생이 저학년이라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내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그나마 다른 분야보다 잘하는 게 뭘까? 그걸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교에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이렇게 되는데 문과 쪽이 더 맞는지 이과 쪽이 맞는지 선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신의 선호를 한번 결심해 볼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안티커 출신이신데 옛날에 TV 본 것처럼 아저씨가 수능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빡세게 공부해서 이렇게 친구가 기억나는데 혹시 그 전에 공부를 계속 하셨나요? 네, 제가 그 3개월 공부해서 뭐 원하는 곳에 갔다 이런데 그게 가능하냐? 3개월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도 한 거냐? 마치 형사나 취조하는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TV 이 프로그램 편집 때문에 앞뒤가 생략되고 딱 그것만 나가거나 기자들이 이 앞뒤를 생략하고 이렇게 써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그런 건 불가능하죠. 물론 했죠 저도. 이름으로는 세계 최강인 하버드 학원이라는 곳에서 제주사를 방황을 하던 차에 학원에 이제 상담을 갔더니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에 불국가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받고 하버드 학원 과감하게 그만두고 그날부터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3개월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더해져서 운까지 합해지면서 가능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3개월 빵 내가 이제 수학을 겨우 이제 학교 생활 이제 교육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선행을 중학교 선행은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시작해야 되고 고등학교 선행은 중학교 몇 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초등학교를 끝내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중학교 3년치를 끝내는 게 가장 빠른 스피드인 것 같아요. 제가 관찰했을 때. 근데 그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망하는 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속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은 맥시멈 한 1년 정도를 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수학적인 센스를 가진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년치인데 센스가 더 되는 애는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가 절대로 표준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은 그게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 시기는 확실해요. 중학교 2학년 말 겨울방학이 가장 빠른 이상적인 시기야. 왜? 중3 1학기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고 거의 매칭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중3 1학기 걸 예습을 할 바에는 그냥 고등학교 거 1학년 1학기 걸 예습하면 중3 1학기는 자동방으로 해결이 돼요. 걔 수학적인 센스나 스키마가 상당히 괜찮을 때는 그것보다 빨라도 좋지만 어머님 자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굳이 거기다 표준을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6학년 때부터 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게 1학기부터요? 6학년 시작할 때부터 초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병행해서 중학교 것도 살살살살 같이 배워보는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뭐 학원에서 그거보다 좀 빨리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수학적인 센스가 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학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같이 이렇게 나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성적이 완전히 이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그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또 아이가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좀 보지 않는 게 좋은지 이렇게 부모로서는 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재진도, 심화, 창의사고, 선행, 그 다음에 명식. 그 앞에 다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됐죠? 요거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진도, 심화, 창의사고, 선행, 그 다음에 명식. 이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도전할 상황이 됐을 때는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걔가 거기서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4개가 된 상황에서 하신다.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정말 느낌이 있어요. 목동하고서 닮았는데 우리 선행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선행이 잘 먹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 중1 혹은 중2 여름방 때까지는 선행보다는 개념수가 주력하세요. 애들이 토론하는데도 토론도 필요하고 자꾸 개념을 반복해 말하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힘입니다. 가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비슷해져요. 중2 겨울방학 때하고 중3 때 그때 선행의 고등 과정을 좀 피치를 가시면 되고요. 초, 중 때는 불안해하지 마시면서 뭐 진도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서 많이 나가는 거 걔도 과거한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카이라고 수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위해서는 초, 중 때는 수학 질리지 않게 개념학습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서울 사람들 일본 1시간 반씩 찾아가서 프로방스 가서 마늘빵 먹고 네? 좀 싸게 사보고 싶어서 메이크업 2시간, 3시간을 달려와서 막히는 또 4시간을 뚫고 파주를 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유일해요. 가까운 곳에 5분이면 가졌습니다. 어디서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3시에 어머님들은 프로그램 설명해 들으시고 학생들은 영어 수학 테스트 본 다음에 30분 동안 어떻게 수업하는지 체험학습을 해요. 금양초등학교 맞은편의 표현어학원 1층으로 3시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했고요. 저희 선생님들 한 분씩 과 이름 소개하고 마무리 질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수학과 10자를 맡고 있는 박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방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에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문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케이트입니다. 영어과 최성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강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서한별입니다. 선생님이 좀 긴장하셔서 수학과입니다. 네, 저는 상담실장을 맡은 이물수입니다. 오늘 이제 9월 저희가 첫 개강이잖아요. 오늘 오셔서 테스트북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세시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